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케어TV 왜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더 잘 걸리나, 오늘 진행에 맡은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기대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질병 역시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사람은 더 질병에 잘 걸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특별한 손님을 두 분 모셨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한 사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과 위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민철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병원의 원장 임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위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을 보면 개인의 건강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산하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를 기구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모형화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 소득, 교육, 직업,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요인도 건강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 요인이 개인 건강에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두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실례를 하나 들면요, 우리 요새 이제 최근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기사들을 보실 겁니다.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노동자들의 사망의 거의 70%, 8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재난, 또 질병, 사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간의 격차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시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구의 그 주민의 평균 수명이 이른바 말하는 강남 4구, 강남 3구의 수명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의료기관의 분포도 역시 강남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 의료사회 같은 경우도 어쩌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더 잘 걸리는가 하는 질문을, 이 질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개인의 책임, 또 개인이 챙겨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좀 묻는 데서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런 화두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사회학자들이나 의료계 일부에서 이제 회자된 내용이지만, 여전히 이 뻔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이런 질병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또 의료 시장 자체가 이런 형태로 개인을 뭔가 파편화시키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우리 몸에 새겨지는 사회적 흔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질환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자료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아직 그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요인이 정확히 어떻게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저께 방송에 나왔죠. 나이지리아의 어린아이 넷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벌써 주거 환경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반지하에 사는 집에는 가보시면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고요.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이런 주거의 문제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보면 교육에 따라서도 건강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이 낮은 곳 환자들이 성인병이나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뭐 흡연이나 또 음주율도 굉장히 높게 되겠죠. 아까 제가 노동도 얘기했는데 노동도 정규직의 노동과 비정규직의 노동의 차이가 이런 건강의 형평의 차이도 나올 수 있고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그 납이 얼마나 많은지 몸속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공장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뭐 좀 더 편안한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보다 납의 농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도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치한 곳이 대구에서 가장 취약한 서구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아픈 아이들이 있고 또 고립된 노인들이 있다. 여기 우리 자원봉사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 아주 측은한 마음 또는 복지적 차원에서 많이 모이시는데 또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면 구조가 보이거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들 고립된 노인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 동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뭔가 정파적인 논쟁이 조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뭔가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정파적인 논쟁으로 좀 흘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제가 자리한 동네가 아무래도 대구라는 아주 독특한 정치적 지형이 있는 데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데 들어가서 건강 불평등에 관한 불평등이란 말만 써도 조금 반응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이제 아픈 사람 또 취약해서 도웁시다 하는 것은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보면 건강의 문제를 정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고 이거를 사회화시키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때는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닌가. 또 정치적인 문제든 정파적인 문제든 그렇게 조금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그만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매우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한 것 같고요. 또 건강 정보에 관한 것도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 또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이제 접하는 분들은 좀 상류층이고 또 취약계층들은 그만큼 정보에 대한 미스매칭도 많고 또는 정보가 더 적거나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의 선택이 되게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료가 많이 황폐해지고 의료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베풀고 배려하고 나누고 연대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로 경쟁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평등이 있으면 좀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지 이런 이 건강의 불평등에 생기는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텐데요. 정 이사장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 그리고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운동해라. 주로 제가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개인의 어떤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조차도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말 그런지 두 분의 전문가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몸을 돌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의 몸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갖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녁 있는 삶이란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시간 노동을 한다면 저녁 있는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기업의 노동자들보다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더 병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시간의 노동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보도 없고 유일한 문화가 뭐 음주를 하는 것 또는 스트레스가 받으면 담배를 피는 것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그 노인성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운동하셔야 됩니다. 또 야채를 드셔야 됩니다. 또 단백질 식단 하십시오. 이야기를 다 듣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있으면 맛이 없대요. 밥을 또 해서 아니면 뭐 대충 찬물에 밥 말아 먹는다. 또 입맛이 없어서 그냥 건너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제 건강 밥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이제 동네 저희들 사무실을 모아서 이제 위드 밥상이라고 그때 같이 먹으면서 입맛이 훨씬 좋다. 그래서 이런 건강의 어떤 선택권이 개인 의지에 이제 치부해 버리면 결국 그들이 처한 고립된 환경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겠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뭔가 좋은 식단을 이제 마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공동체적으로 좀 묶어내면 아마 이런 건강 선택 또는 의지들을 이렇게 저희는 건강 소모임이라 그러거든요. 건강 소모임 만들어서 이분들 같이 밥 먹고 또 당뇨병 환자 따로 당뇨병 식당, 고혈압 환자 고혈압 식단을 이렇게 어르신들 몇 분 같이 모시고 하면 훨씬 좋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개인의 어떠한 의지 문제도 사실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꼭 그것만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같이 해결을 해야지 이런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사회가 좀 저는 갈수록 다 개별적인 책임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 속성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 세계가 이익 창출을 뭐 어쨌든 목표로 모두 국가 정책을 삼다 보니까 개인들은 거기 당연히 학습 또 몸에 체화가 되는 거죠. 모든 삶이 내 책임인 거죠. 또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대로 승자가 되는 거고 또 뒤처진 사람은 뭐 루저 그럽니까? 건강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강의 문제가 너무 시장화돼 버려서 개인이 선택하고 좀 더 개인의 책임이 돌리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거나 이러면 이 건강의 문제는 우리 집단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고 그리고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고 공공의 문제로 이렇게 해결이 돼서 오히려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이렇게 이제 의료나 건강의 해결을 그렇게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최근 아이큐브 생협에서는 어떤 식품이 암 예방에 좋은지 어떤 식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표기하도록 입법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암을 예방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또 인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치료 중심의 사회에서 예방 중심의 사회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라이프케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식 유지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까지 지키자는 운동인데요. 이처럼 질병에 걸린 뒤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라이프케어 운동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또 운영하시고 우리 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암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개선되고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면 굉장히 많이 예방될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암이라는 것이 지금은 의료적으로는 전부 다 개인적인 것, 유전적인 것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 뭐 유전자 치료라든지 뭐 면역 치료라든지 전부 다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아이컵에서 뭐 그런 캠페인 한다고 하는데 가공된 물질들 여러분 그 소세지 붉은색 소세지 햄이라고 그러죠? 그게 발암물질로 지정된 건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아질산산 나트륨이라서 쓸데없이 염색을 하는, 그러니까 색깔을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공된 음식에는 여러 가지 방부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있는데 그러한 것들 다 좋지 않고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 먹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러한 노력을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후의 위기가 지구의 생존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은 질병의 문제 또 이런 것들에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미세먼지 자체가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들을 맑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조차도 이제 암의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암이 예방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사역하면서 재밌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수록 건강해진다. 이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 이게 의학적인 직접 연관성은 제가 찾을 수 없지만 또 질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사회역학이라 그러나요? 이 질병 배후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둘러싼 환경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연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의료 정보보다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역학적인 정보들을 좀 사회에 많이 보편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뭐 의료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도발적인 저는 제안을 하자면 저도 의료 소비자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늘 이 정보가 저에게 늘 불안정하게 치과를 가려고 해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또 저도 이제 의료사회 운동을 하다 보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이게 저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도 고급 정보에 접근해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조금 건강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저는 건강평등권에도 되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보면 그 컨슈머 리포트라는 그런 소비자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단체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의료 컨슈머 리포트 운동이 어쩌면 의료 시장에서 뭔가 과잉 생산되고 과잉 진료되는 이 시장을 조금 소비자 운동, 그러니까 건강의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고 건강의 주체는 소비자들이다. 환자들이다. 또 그분들의 경험과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초로 축에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드 의료사입 일을 하니까 안 그래도 이게 의료사입 때문에 우리가 고립되는데 이 의료 컨슈머 리포터를 조직하고 또 이런 거를 정보를 축적해서 일반인들에 공개할 때 좀 파장이 일지 않겠냐. 의료 컨슈머 리포트, 하여튼 의료 소비자 운동은 저도 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예, 그거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원장님과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병원은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무기는 연대입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녹색병원에게 연대, 후원을 해주신다면 녹색병원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병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기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돌봄이라는 이런 건강 체계 또는 국가가 돌보지 못하고 또 개인이 무관심으로 이 사회를 지배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돌봄이라는 가치를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그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연대하고 우리 서로 돌봄을 실천하자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준비되셨죠? 예. 마지막 우리 끝인사가 나름 제스처도 있어가지고요. 함께 알고 건강해요.